2027학년도 대인 논술 전형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헤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 알고 있지? 야, 이거 그냥 입시 설명회가 아니야. 이건 말이지, 너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청사진, 바로 그 핵심을 파고드는 시간이라고. 서울 주요 15개 대학이 과연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 그 속마음을 낱낱이 파헤쳐 줄 테니 오늘 내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들을 절대 놓치지 마. 자, 숨 크게 쉬고 이제부터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 자, 슬슬 몸 좀 풀렸으면 이제 판을 뒤집어 놓을 얘기를 해볼게. 패러다임의 전환 논술 100%의 시대라고.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엔 수능이 답이다 이러던 시대였다면 이젠 논술이 답이다 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야. 특히 서울대에 논술 전형이 없잖아. 그래서 서울대는 논술 안 뽑네 하고 안심하는 순간 상위권 학생들이 그럼 우린 어디로 가지? 하고 싹 다 논술로 몰린다는 거야. 이게 바로 상위권의 새로운 격전지, 진정한 전쟁터가 열렸다는 신호지.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 예전엔 내신이니 뭐니 따지던 게 이제는 거의 다 사라지고 오로지 논술 실력으로만 승부 보는 시대가 온 거야. 내신?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이런 말이 나오는 시대가 됐다는 거지. 이제 오로지 너희의 글쓰기 실력 생각하는 힘만으로 대학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 거야. 뭔가 좀 스릴 있지 않아? 내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기분? 딱 그거지. 자, 그럼 이제 대학별로 좀 파고 들어가 보자고. 첫 타자는 바로 우리의 연세대학교. 연대는 그냥 논술 잘 봐가 아니라 융합적 사고를 보여줘 라고 외치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고. 특히 자연계열 친구들 그리고 통합계열을 노리는 친구들은 주목해봐. 첫째, 과학 지문이 논술에 등장하기 시작했어. 야, 이게 그냥 국어랑 수학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수리적 능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과학적 소양까지 겸비해야 해. 나 문과인데? 라고. 아니야. 융합의 시대잖아. 문과 친구들도 과학에 관심 좀 가져봐. 혹시 모르잖아, 연대에서 너희를 원할지. 그리고 상경계열, 특히 응용통계학과. 이게 또 신박한 게 예전엔 인문계열 친구들이 많이 도전했는데 이제 자연계열로 확 틀어버렸어. 야, 연대 참 과감하지 않니?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연대 갈 수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소식. 치의예과 논술 선발 전면 폐지. 치대가 논술로 안 뽑는다고? 그럼 이제 치대 가려면 다른 방법 찾아봐야겠지. 이렇게 변화무쌍한 연대의 논술 전형 그냥 흘려듣지 말고 내가 연대에 맞는 인재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고. 다음은 고려대학교. 고대는 말이지 마치 높은 장벽의 역설 같아. 우리는 논술 100%로 뽑을 건데 대신 들어오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해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느낌이랄까? 논술 100% 선발이라니, 와, 진짜 글쓰기 실력 하나로 승부 보는 건데 문제는 바로 그 뒤에 숨어 있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야, 고대가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냐? 일반 전형은 수능 4개 영역 등급 합이 8이네. 이게 쉬운 줄 알았지? 만만치 않아. 특히 경영대학? 와, 여기는 더 살벌해. 4개 영역 등급 합 5이네. 이건 거의 수능으로 의대 가는 수준의 최저 기준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논술 아무리 잘 써도 수능 최저 못 맞추면 안녕, 다음에 또 봐가 되는 거지. 결국 고대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야, 논술 실력도 중요하지만 수능에서도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랑 놀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고대 가고 싶은 친구들은 수능 최저, 이거 진짜 목숨 걸고 맞춰야 해. 수능 최저 충족이 곧 합격의 열쇠, 그냥 열쇠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열쇠라고 보면 된다. 자, 이제 한양대학교 차례야. 한양대는 말이지 순수 실력의 전장이라는 별명이 딱 어울려. 왜냐고? 아주 심플하게 딱 말해줄게. 학생부 반영 전면 폐지. 와우, 박수 한번 쳐줘야 하는 거 아니니? 예전엔 논술 90에 학생부 10이 붙어 있어서 내 생기부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하고 고민했던 친구들 많았을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은 넣어둬. 한양대는 야, 다른 거 다 됐고 오직 논술 실력 하나만 본다 라고 선언한 거야. 논술 100% 시대가 드디어 제대로 문을 연 거지. 이건 뭐 글쓰기 대결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수능 최저? 물론 있지. 세계 영역 등급 합 7. 고대만큼 살벌하진 않지만 그래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기준이야. 한양대가 말하는 순수 실력은 논술 실력의 기본적인 수능 실력까지 겸비한 진짜 똑똑하고 글 잘 쓰는 친구들을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지. 이제 더 이상 학생부 걱정 말고 오직 논술에 미쳐봐야 해. 이제 표준의 적립 선택과 집중 시간이야. 야, 이 표를 보면 말이지 마치 각 대학들이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학생을 뽑겠다 고 선언하는 것 같지 않아? 성황대학교. 여기도 논술 100%다. 그리고 수능 최저 3합 7. 한양대랑 똑같지. 우리는 오직 너의 글바를 보겠다 는 거지. 성균관대학교는 어떨까? 여기도 논술 100%. 대신 수능 최저가 좀 더 빡세. 3합 56. 그러니까 서강대나 한양대보다 수능 점수도 좀 더 잘 나와야 한다는 뜻이야. 건국대학교는 논술 100%에 수능 최저 2합 5. 여긴 수능 최저가 좀 숨통이 트이지. 2개 영역만 잘하면 돼. 그리고 이화여대. 여기도 논술 100%에 수능 최저 2합 5. 건대랑 똑같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이화여대 약학과는 얘기가 달라. 논술 100%는 맞는데 수능 최저가 무려 4합6 주의라고 딱 써있잖아. 야, 4합 6이면 거의 의대급 최저야. 그러니까 이대 약대 꿈꾸는 친구들은 논술도 잘해야 하지만 수능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아야 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보니까 각 대학들이 자기들만의 색깔로 이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야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잘 보고 너희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다음은 중앙대학교. 여긴 말이지 마치 두 개의 전장이 펼쳐지는 곳 같아. 일반형과 창의형 이렇게 두 가지 트랙이 있거든. 일반형은 우리가 흔히 아는 논술 전형이야.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수능도 보고 논술도 잘 봐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창의형이야.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어. 와우, 이게 무슨 의미냐고. 수능 스트레스 없이 오직 너의 글쓰기 실력 하나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말이지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건 전국에 글 좀 쓴다는 친구들이 여기로 다 몰린다는 뜻이기도 해. 폭발적인 경쟁률이 예상된다는 건 바로 그 때문이지. 나 진짜 글 하나는 끝내주겠어 하는 글쓰기 최상위권 친구들의 무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만약 내가 글쓰기에 정말 자신 있고 나는 언어의 마술사 라고 생각한다면 중앙대 창의형 이거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하지만 그만큼 준비도 단단히 해야겠지. 창이라는 단어에 혹해서 그냥 가면 안 돼. 자, 이번엔 동국대학교야. 동국대는 성실함의 증명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곳이지. 왜냐고? 여기는 논술 70%에 교과 20% 그리고 무려 출결 10%가 들어가. 야, 출결 10%면 무시할 수 없는 점수거든. 너희가 아무리 논술을 기가 막히게 잘 써도 학교를 무단 결석했다. 그럼 거기서 점수가 팍팍 깎이는 거야. 아, 잠깐 졸다가 결석 처리됐는데. 이러면 진짜 치명적일 수 있다고. 동국대는 너희가 아무리 똑똑해도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우리 학교에 올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신경 쓰는 게 합격의 비법인 거지. 논술 만점 받았는데 출결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런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다면 학교는 꼬박꼬박 잘 나가야 해. 그리고 수능 최저도 있어. 2개 영역 등급 하보. 이건 경찰 약학 계열을 제외한 기준인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 만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동국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논술 실력만큼이나 성실함을 잊지 말아야 해. 그래야 동국대가 너희를 이 친구 괜찮네 하고 인정해줄 거야. 다음은 홍익대학교. 여기는 전략적 양극화라는 말이 딱 맞아.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 두 곳의 전략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거든. 먼저 서울 캠퍼스를 보자고. 여기는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등급 합팔이야. 뭐 고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높은 기준이지. 그래서인지 경쟁률이 다른 상위권 대학보다 낮은 실질 경쟁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왜 홍대 서울캠이 경쟁률이 낮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해. 그러니까 나는 수능도 어느 정도 자신 있고 논술도 잘해 하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높은 기준을 넘어서면 경쟁이 훨씬 줄어든다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지. 자, 그럼 세종 캠퍼스는 어떨까? 여기는 이번에 인문 논술이 신설되었어. 와우,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지. 그리고 수능 최저가 무려 1개 영역 등급 4. 야, 이건 진짜 낮은 진입 장벽이라고 할 수 있어. 나는 수능에 자신이 없지만 글쓰기 하나는 진짜 잘 써 하는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홍대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력으로 서울에 올래?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잡고 세종에서 빛을 볼래? 라고. 너희의 강점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라는 얘기야. 멋지지 않아? 자, 이제 핵심 변수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해보자고. 경희대학교. 여기도 논술 100%야. 그리고 수능 최저는 2하보. 야, 이제 논술 100%는 거의 국룰이 되어가는 것 같지 않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여기는 매년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씩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최저 기준 변경 확인 필수. 이건 진짜 별 5개짜리야. 괜히 잘못 알았다가 낭패 보는 일 없어야 해. 서울시립대학교는 또 어떨까? 여기는 아주 파격적이야. 수능 최저가 없어. 수능 최저가 없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경쟁률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겠지. 수능 자신 없는데 논술로는 한번 해볼 만해 하는 친구들이 다 몰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경쟁률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논술 80에 교과 20이긴 하지만 사실상 논술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봐야겠지. 마지막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여기도 사실상 논술 위주라고 보면 돼. 논술 90에 교과 10. 이 정도면 뭐 논술 실력으로 승부 본다는 말이 딱 맞지. 이렇게 각 대학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논술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니 너희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전략을 짜야 해. 대충 넘어가지 마, 얘들아. 이건 좀 진지하게 들어줘.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이건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생활기록부에 단 하나라도 기록되어 있다. 그럼 그냥 불합격이거나 감점이야. 논술을 아무리 완벽하게 써서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학교폭력 기록이 있다면 그냥 탈락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라는 거야.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대학들은 학폭 문제에 대해 정말 단호해.
이건 너희의 학업 능력을 떠나서 인성적인 측면에서 우리 학교에 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 타협 없음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해줘. 논술, 수능, 내신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 부분에서 발목 잡히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총정리하고 너희에게 몇 가지 제언을 해줄게. 첫째, 논술 100% 전형의 보편화. 이제 논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다들 느꼈지? 더 이상 논술을 나중에 생각해보지 뭐하고 미룰 때가 아니라는 거야. 둘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양극화. 어떤 대학은 최저 기준이 엄청 빡세고 어떤 대학은 아예 없어. 너희의 수능 성적에 따라 어느 대학에 집중할지 명확히 전략을 세워야 해. 무턱대고 아무데나 들이대면 안 돼. 셋째, 모의고사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지원. 야, 감으로 지원하는 시대는 끝났어. 너희가 본 모의고사 점수가 합리적인 지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거야. 내가 논술은 잘 쓰는데 수능은 좀 약하네. 그럼 수능 최저 없는 대학에 올인해볼까? 이런 식으로 말이야. 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실력을 믿으십시오. 이 말은 그냥 멋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너희의 노력이, 너희의 실력이, 너희의 분석적인 전략이 합격을 만들어낼 거야. 행운을 빌어, 얘들아. 아니, 행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하자.